기하 평균이 뭔지 아는 사람? 루트 A. 맞아요. 루트 A. 박수. 아. 박수. 니는 몰랐잖아. 니는 알잖아. 설명 선생님 자세하게 할 테니까 잘 들어요. 산술은 더하기의 평균이야. 기하 평균은 그냥 산술 평균에 써놔. 산술 평균 여기 적어. 기하 평균은 뭐냐면 둘을 곱했지 루트 씌우는 거야. 이게 기하 평균. 쌤 그런 평균이 있어? 그런 평균이 있어. 쌤 그러면 산술 평균이하고 기하 평균은 조금이죠? 아니 기하 평균은 훨씬 많이 써. 훨씬 많이 써. 인구 증가율, GDP 증가율, 사망률, 출산율, 무슨 율 붙은 거 많이 들어봤니 안 들어봤니? 들어봤니? 그거 다 기하 평균 계산해. 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봐봐. 5라는 것과 3이라는 것의 산술 평균은 4야 얘들아. 이해하니? 그러면 5라는 것과 3이라는 것에 곱하기를 평균 내고 싶어. 곱하기를. 그러면 2로 나누면 될까? 그럼 5, 3, 15를 2로 나누면 얼마야? 2분의 15잖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얘가 평균이잖아. 그럼 얘를 두 번 곱하면 얘네들 곱한 게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나와야 된다고. 2분의 15랑 2분의 15를 곱하면 15가 말이 안 된단 말이지. 곱하기를 했다라는 것을 평균 내보겠다라고 하면 2로 나누는 것보다는 루트를 씌우는 게 적절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루트를 한번 씌워볼까? 그러면 5 곱하기 3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15지. 그러면 얘와 얘 곱하기의 평균은 루트 15라는 얘기잖아. 그 말은 루트 15를 두 번 곱하면 얘 둘 곱한 거랑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루트 15 두 번 곱해봐. 15 나오잖아. 그럼 둘의 곱이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단 말이야. 그래도 와닿지가 않지? 산술 평균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는데 기하 평균은 쌤이 이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먹어. 다른 예를 들어줄게. 잘 들어. 자, 이제 마지막 기회야. 요번에도 기하 평균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바보구나. 는 아니고. 잘 들어봐. 동욱이가 용돈이 10,000원이었어. 근데 수학시험 잘 봤어. 엄마가 올려줬어. 상승. 근데 엄마는 곱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2배 올려줬어. 2배. 2배. 그럼 20,000원 냈겠지. 다음번에 또 시험을 잘 봤네? 이번에 100점을 맞았어. 엄마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물론 동욱이 더 좋겠지만 엄마 기분은 더 째진단 말이야. 갑자기 4배를 더 해주겠다. 그러면 20,000원에 4배니까 얼마야? 80,000원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처음엔 2배가 늘어나고 그 다음번엔 8배가 늘어났단 말이야. 배수로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질문이야. 그러면 이게 한 달 간격이라고 할게. 한 달 간격. 그러면 평균적으로 동욱이의 용돈은 평균적으로 몇 배씩 늘어났니? 라고 질문할게. 몇 배씩 평균적으로 늘어났니? 라고 질문할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쉬운 예제잖아. 그러면 2배하고 4배니까 한 8배니까 한 3배씩 늘어났나? 그럼 3배씩 평균적으로 그럼 3번 곱하면 3단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000원에 3을 곱하면 30,000원이고 30,000원에 3을 곱하면 90,000원이잖아. 아닌데? 평균적으로 3배씩 늘어나는 게 아니네. 그럼 3배는 아니야.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면 2배하고 8배를 2배하고 8배 8배 아니야? 그럼 8배를 반으로 쪼개봐. 그럼 4배씩이겠지? 맞아? 그럼 평균적으로 4배씩 늘어났나? 그럼 여기는 40,000원 됐겠고
여기는 16만 원 돼야 되잖아. 아닌데? 질문이 뭐라고? 동욱의 용돈의 증가량이야. 증가 비율이 몇 배냐고. 평균적인 증가 배율이 몇 배냐고. 2하고 8을 2하고 4를 더해서 6을 만든 다음에 2로 나눴더니 3배, 3배, 3배는 아니었단 말이야. 2하고 4를 곱했어. 8배잖아. 그걸 2로 나눴더니 4배, 4배씩.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2.5배인가? 2.5배 해볼까? 평균적으로 늘어난 배율이? 그러면 25,000원. 25,000원에 2.5배가 얼마야? 62,500원이지. 맞아? 맞아, 안 맞아? 비슷하게 가긴 했지. 하지만 평균적으로 2.5배 늘어났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야. 똑같지가 않으니까. 센 말 이해돼? 이걸 구하고 싶었던 거야. 2배 늘어나고 4배 늘어났어. 그럼 평균적으로 몇 배 늘어났는지 이걸 구하고 싶었던 거야. 3배 늘어나고 3배 늘어나면 평균적으로 3배씩 늘어났지. 그런데 2배 늘어나고 4배 늘어났을 때 평균적으로 몇 배 늘어났는지 계산하고 싶은 거야. 배율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곱셈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고 싶었던 거야. 얼만큼 늘어나는지. 계산을 딱 해봤네. 2하고 4를 곱하면 8이잖아. 2루트 2배씩 늘려보자. 2루트 2배씩 늘려보자. 그럼 처음에 10,000원이었던 게 2루트, 이것도 실수야 얘들아. 루트가 들어가서 이상한 게 아니야. 루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럼 2루트 2 10,000원이라고 쓸 수 있니? 맞니? 그럼 그 다음에 또 늘려봐. 그럼 2루트 2의 제곱이지. 80,000원 돼야 안 돼? 됐지? 마지막에 같아졌어, 안 같아졌어? 같아졌네. 그러면 동욱이는 2배, 4배 용돈이 증가했잖아. 평균적으로는 2루트 2배만큼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기하평균. 이해가 쏙쏙 돼? 돼? 안 되는데 지금. 한 3놈은 안 되는데. 아니 됐어 안 됐어. 이 예제를 잘 적거나 잘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어? 쌤만 이렇게 설명해줘. 다른 선생님들 기하평균 설명 안 해. 나만 해. 잘 적어놔. 이해시켜 주려고 쌤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용돈으로 해주면 바로 이해하잖아. 적어놔 마. 그래서 인구 증가율 같은 게 있어. 올해 인구 증가율이 막 몇 배씩 늘어나지 않단 말이야. 1.00 몇 배야. 그게 올해 늘어난 비율이야. 내년은 1.007 뭐 이렇게 된다고. 또 평균을 내잖아 항상. 평균적으로 약 몇 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란 말 쓴다고. 매년 몇 %씩 증가한다. 그게 다 기하평균이야. 매년이란 말 쓴단 말이야. 매년. 그 매년은 평균 낸다는 거죠. 인구 증가율이 늘어요? 안 돼. 줄 수도 있지. 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퍼센티지로 표현한다는 거지. 뭐 인구 증가율 아니고 출산율 같은 거. 뭐 줄어들잖아. 그러면 몇 % 줄어든다 계산하잖아. 통계청에서. 그 몇 % 계산할 때 기하평균 계산한다. 매년 이만큼씩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년 조사하는 게 아니야. 통계를 한 3년치를 통계를 내. 그럼 매년 이 정도 비율로 감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해요?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의 평균, 기하평균입니다. 곱한 걸 루트 씌운 거야. 자, 가보겠습니다. 뭐 이제 이해됐다고 봅니다. 자, 이제 더 재밌는. 자, 잠깐 이제 요 개념을 잠깐 설명할게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부르는 말은 항부등식이 아니에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왜 이런 말을 붙였는지 나도 그냥 너희들한테 그냥 메신저만 해주는 거예요. 전달만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부등식이라고 안 하고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용어 좀 신경 써주시고요. 절대 부등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절대 부등식이죠. x의 실수일 때.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절대 부등식이에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실수라고 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얘네들 사이에 절대 부등식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어떤 평균이 어떤 평균보다 항상 커요. 항상 산술 평균이 항상 곱하기의 평균,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단 A, B는 다 양수일 때요. 음수는 안 돼. 음수는 안 돼. 0은 되긴 하는데 0은 없는 거잖아. 두 수 중에 없는 거를 가지고 평균 되는 거 이상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수가 안 되고 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항상 성립합니다. 아까 방금 전 유형의 쌤이 요거 아까 증명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잠깐 펴보세요. 유형 9번 펴봐. 거기 쌤이 하나 증명해 놨을 거야. 해놨니? 아까 예제에서 두 번째 거 절대값 한 거 그 밑에 거 해놨어 안 해놨어?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이거 증명해 놓은 거 적혀있죠? 그때 이 좌변이 뭐라고? 무슨 평균? 다같이 무슨 평균? 자 따라해보세요. 산술평균. 이런 따라 안 읽어? 산술평균. 엄마? 다같이 따라해보세요. 산술평균. 임지연 산술평균. 정하연 산술평균. 왜 같이하라면 안 해? 이 똥것들을 진짜. 오른쪽 건 무슨 평균? 기하평균. 좌변은 뭐? 산술평균. 우변은 뭐? 기하평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다. 항상 커요. 항상 커. 감흥이 없잖아. 이게 따라 읽었으면 감흥이 있는데 따라 안 읽으면 감흥이 없잖아. 웃지마. 자 A가 10이고 B가 8이요. 자 산술평균 불러. 뭐라고? 산술평균 불러. 9. 기하평균 불러. 루트 80이지. 누가 커? 얘가 크지? 왜? 루트 81이니까. 이해되니? 어? 아니 얘를 들어줘야 알아. 이거 쌤이요. 대충 해도 알아. 뭐 처먹고 싶지 않으냐. 산술평균 불러. 불러. 15. 기하평균 불러. 루트 200. 됐어? 누가 커? 얘가 크지? 왜? 루트 225니까. 돼? 더 해? 말어. 안 해도 아까 증명으로 끝났잖아.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그게 크거나 같다라고 외우면 안 돼. 크다라고 외워라. 자, 뭐라고 외우라고? 크다라고 외워라. 쌤, 왜 같다라고 외우면 안 돼요? 일단 크다라고 외우라고. 오케이? 같을 때가 여러 번 나오지가 않아. 딱 한 번 나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여러 번 나오면 크거나 같다라고 외우는 게 맞지. 근데 같을 때가 유일해. 딱 한 번만 나와. 지금 갔니 안 갔니? 얘가 크잖아. 지금 얘 갔니 안 갔니? 얘가 크잖아. 100만 가지를 하면 100만 가지 거의 다 얘가 크다고.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번, 딱 한 번 같을 때가 있어. 언제일까? 뭐? 0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언제? 그렇지. A랑 B랑 같을 때만 같아. 그 외에는 다 누가 크다? 산술평균이 커. 수학이 100이고 영어가 100이야. 산술평균 몇이야? 100이지? 기하평균 몇이야? 100 곱하기 100을 루트 씌우잖아. 100이야. 그때만 같아. 그러니까 같다라는 게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유일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때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큰 거보다 같다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야. 같은 게 여러 번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뭐라고? 다 왼쪽에 커요. 언제만 같아? 둘이 같을 때. 이렇게 외워두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산술, 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다 말하는 거야. 이거의 관계는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다라고 외워놓는 거야, 일단. 그리고 언제 산술과 기하가 같은 경우는 유일하다 이거야. 유일하다. 언제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외워둬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식으로 정리합니다. A 더하기 B 2 루트 AB. 자, 단 A는 양수고 B는 양수고 등호 성립은 언제냐? A 콜 B일 때다. 이렇게 적어둡니다. 저 부등식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신기한 일이지. 평균을 새롭게 하나 배웠는데 그 평균이 어떻게 지금까지 배웠던 그 평균과 관계가 저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야. 수학자들이 저런 관계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수학자들은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걸까? 심심해서. 맞아, 그것도 있어. 옛날에는 수학자들이 다 귀족들이었어. 모든 일들은 노예들한테 다 시켜놓고 그 막 머리 꼬불꼬불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 이게 옛날 그 책 보면 머리 막 이렇게 모짜르트 머리 꼬불꼬불 이렇게 했는데 걔네 다 귀족이거든. 할 일이 없으니까 가발에 막 신경 씁니다. 또 다 가발이야. 가발이 클수록 나의 권위가 올라가는 거야. 그 미친놈들 다 있는 거지. 귀족의 귀족들. 일은 다 노예들 시켜놓고 깔짝깔짝 하는 거야. 아, 여기에 신이 여기 있네.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오케이? 심심해서 그런 건 아니고 비교를 하려는 거야. 비교. 내가 더 너보다 낫다라는 걸 비교를 해서 보여주려고.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대소 비교가 목적이에요. 숫자를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누가 큰지 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가 앞서 있고 누가 뒤서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가 정말로 많아요. 그 비교 판정법이라고 해요. 대학교가 엄청 배웁니다. 무슨 비교 판정, 무슨 비교 판정, 무슨 비교 판정, 급수 비교 판정법, 벡터 비교 판정법, 부등식 비교 엄청 많이 배워요. 이거 되게 막 볼 때가 막 짜증나, 개짜증나. 그거 연락해 배워요. 공대는 다 배웁니다. 지금부터 조금 잡아두시라는 얘기야. 평균도 다른데 부등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대소 비교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 됐니? 안 됐니? 됐니? 자, 이제 문제를 이제 조금씩 이제 건드려 볼게요. 기본 문제부터. 자, 일단은 제일 쉬운 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쉬운 건 아까 그 문제입니다. 쌤이 아까 전에 예제 뭐 하나 알려드렸었죠? 두 수의 합이 얼마라고 그랬지 아까? 10이라고 그랬죠? 10. 둘 다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맨 처음에 예제 초등학교 때 두 수의 합이 10일 때 A, B의 곱의 최대값은 얼마냐? 이거 얼마냐?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이걸 쌤이 이제 증명할게요. 2분의 A 더하기 B랑 루트 A, B는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며. 맞니 여기까지? 그러면 두 수의 합이 지금 현재 얼마야? 10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5잖아. 그럼 우리 루트 C가 양변을 제곱하면 25예요. 쌤이 A하고 B에 5를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습니까? 안 넣어봤죠? 하지만 최대값이 얼마나 나온다는 걸 알아요. 2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두 수의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를 산술기하 평균으로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이 된다는 거죠. 됐니? 초등학생은 5를 넣어봤겠지. 그치? 아, 공교롭게도 5잖아요. 둘이 뭐 할 때.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하면서 최대를 하는 거예요. 됐니, 얘들아? 이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대소 비교의 결과물이죠.
숫자를 비교해서 가장 큰 거를 찾아내겠다 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고 싶은 거야.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지. 누가 제일 잘났냐 이거지. 누가 제일 멀리 가냐 이거지. 누가 제일 나이가 많냐 이거지. 누가 공부를 제일 잘하냐 이거지. 최대를 찾고 싶은 거야. 그치? 인간의 본능이지 본능. 그렇지 않아? 아니야? 맞잖아. 니네 저기 큰 슈퍼 가가지고 내가 수박 사고 싶어. 수박 사고 싶은데 다 3만 원이야. 그럼 아무거나 집어들어? 아니잖아. 그 중에 제일 때까지 오는 거. 그 중에 제일 커 보이는 놈. 때려본 다음에 그 중에 소리가 가장 맑은 놈 찾잖아.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가장 뭔가를 찾고 싶어 한다고. 수학이 그래서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야. 최대값은 이렇게 구하라. 자, 어떤 거에다가 2배를 하고 어떤 거에다가 3배를 해서 더했는데 12개가 됐습니다. 다리가 2개인 동물과 다리가 3개인 동물 합쳐서 다리가 12개가 됐네요. 뭐 이런 이야기. 실생활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 그때 A,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빨간 펜으로 여기에 밑줄 그시고요. 자, 징조입니다. 징조. 깃발이 뭐지, 영어로? 깃발. 플래그. F냐? 예. P 아니냐? 플래그. 니네 뭐 드라마나 뭐 영화 보면 플래그 한다고 그러지? 그치? 그걸 보면 이거 뭐 복선이라고도 하나? 어려운 말로? 뒤쪽에 뭐가 나올지 대충 느낌 온다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봤어. 그럼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의 징조야. 산술기하 평균의 징조야. 플래그야 제가. 오케이?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쌤, 그럼 기존에 우리가 최대값 구할 때는 산술기하 평균 안 썼을 때 뭐 썼어요? 2차함수 썼었지. 2차함수에 최대값 썼었잖아. 또는 자연수 조건을 좀 때려 박았잖아. 그지? 근데 지금 자연수 조건 있냐 없니? 자연수 조건 없지? 2차함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2차함수 최대값을 풀지 말라는 얘기야. 또 자연수 때려 넣어가지고 찍지 말라는 얘기야. 뭘 쓰라는 얘기야? 산술기하 평균을 써서 한번 풀어봐라 라는 거야. 왜요? 얘네는 이 감이 없어. 감이 없으니까 쌤이 시키는 대로 일단은 하세요. 감이 없다고. 왜 이거 보면 산술기하를 써야 돼요? 멍 때리고 있다고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이거 보고.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쌤 어떻게 풀어 이러고 있다고. 무조건 산술기하입니다. 양수 조건 있어요. 어떻게? 그냥 써. 2분의 얘를 하나의 숫자라고 쓰는 거야. 뭐? 얘는 another예요. 한 놈, 두 놈이에요. 두 개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두 수의 합에 절반을 때리면 산술 평균이라며. 두 수의 곱에 루트를 씌우면 기하 평균이라며. 니네가 이거 진짜 못 참아. 쌤이 산술기하 평균 하라고 하니까 뭐 쓰고 있는 줄 알아? 이거 쓰고 있는 거야. 모든 문제의 천편일률적으로 이걸 쓰고 있는 거야. 얘 이해한 거니? 산술기하 평균을 이해한 거니? 얘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숫자가 두 개 던져졌을 때 그 두 수를 더하고 2로 나누는 평균을 산술 평균이라고 한다고.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를 기하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럼 숫자가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졌을 때 그 달라진 숫자에 대해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사용하는 얘기지. 툴이야, 툴. 산술 기하 평균. 목적이 아닙니다. 좋아요. 꿈뻑꿈뻑 되는 게 이상하네. 수상하네요. 저도 불안하네요. 하연아, 네. 널 보면 불안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파이팅. 뭐든 하면 되지 않겠니? 인돈단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짓을 할까요? 얘가 10이라고 알려줬잖아. 2분의 12가 6이잖아. 루트에 6의 1이잖아. 양변 제곱하잖아. 6으로 나누잖아. 그럼 결과물이 뭐니 얘들아? A, B를 곱한 값은 6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대.
그럼 A, B의 최대값은 뭐라고 할 거니? 6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니? 풀었네. 풀었네. 최대값은 구했네. 이렇게 구해보라는 얘기야. 허무하지? 허무하다고. 산술기하 평균을 구하면 그냥 그걸 이용하면 바로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니네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그냥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뭐라 그러지 이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막연하다. 자 일단은 하윤아 쌤이 쓰라고 했으니까 써보고 나서 문제를 많이 풀고 나서 나중에 판단하자. 이해를 하고 풀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값이 6이라면 A, B가 6이라는 거야. 6보다 작다라는 게 아니야. 6이라는 거야. 최대값이 6이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등호가 지금 성립했다라는 거지.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지. 부등호가 성립했으면 6보다 작았을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값을 6이라고 했다라는 건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거야.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 딱 한 번. 언제라고 그랬어? 두 수가 같을 때. 질문이야.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A 이퀄 B야? 2A 이퀄 3B야?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그래서 지금은 2A랑 3B가 같다라는 거야.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앞에 수, 원, 뒤에 수, another 두 수를 갖고 노는 거야. 됐니? 그럼 2A랑 3B랑 같은 상황 속에서 2A 더하기 3B가 10이니까 얘랑 같으니까 얘가 60 넘어가면 된단 말이지. 11을 반절하면 6.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3. B가 얼마여야 돼? 2가 돼야 돼. 아니면 그냥 2에다 3B를 넣어. 6B가 10이니까 B는 2. 3B에다 2A를 넣어. 그럼 4A가 10이니까 A는 3. 똑같아요. 이 소리는. A는 얼마? 3. B는 2야. 자, 첫 번째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이게 완벽하게 소화가 되는 친구들은 그 다음으로 쭉쭉쭉 풀 수가 있어. 소화 안 되는 친구들은 잘 빨리 적으면서 빨리 질문해. 자, 다시 설명할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항상 산술 평균이 커. 둘 다 양수여야 돼. 항상 산술이 커. 항상. 그런데 가끔 진짜 드물게 같을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야? 두 숫자가 A, B일 수도 있어. X, Y일 수도 있어. 2A랑 B일 수도 있어. A제곱이랑 B제곱일 수도 있어. 3A랑 4B일 수도 있어. 그게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몰라. 두 개의 숫자로 지목되는 그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산술 기하 평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목적을 적어놔. 잘 모르겠는 친구들. 왜 사용하는 거야?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수단은 뭔데? 수단이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목적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가장 최대, 가장 최소. 그래서 코카콜라 캔이 다 탄생된 거 아니야. 코카콜라 캔이 왜 원기둥꼴이니? 니네 그 이유 없다고 생각하지? 어? 그게 인간의 본능이야. 원기둥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럴 것 같아? 알루미늄 캔이잖아. 응? 알루미늄 캔이잖아. 그럼 어떤 발상을 하지? 공장장이 하는 거야, 공장장. 돈을 최소한으로 들이고 많은 코카콜라 캔을 만들어야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알루미늄 캔은 껍질이잖아, 이렇게. 그러면 제로비란 말이야. 그거를 가장 낮춰야 돼. 그리고 내용물을 가장 많이 담아야 돼. 맞잖아. 아니야? 어? 똑같은 돈을 쓸 때도 가장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인간은. 그러면 생각해봐. 재료가 껍질은 건널비야, 얘들아.
건널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건널비. 그러면 건널비가 최소가 돼야 재료가 제일 적게 들어가요. 대신 내용물은 액체잖아. 부피지.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건널비를 최소로 하면서 부피는 최대로 담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입체 도형을 연구했다고 수학자들이. 어떨 때 같은 껍질을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부피가 가장 커지는 도형이 무엇인지 연구했다고. 뭔지 알아? 구야, 구. 공이라고. 공. 똑같은 건널비를 줬을 때 가장 부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건 구야. 오케이? 그 다음에 원기둥이야. 그치? 우리 인간, 우리 이 세상은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 구를 만들면 보관이나 이동이 불편하잖아. 굴러다니니까. 그래서 원기둥 받아. 생각을 해봐.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만들고 원기둥으로 만들었냐 이거야. 코카콜라 공장장이 바보야? 병신이야? 아니라고. 인간의 본능이라고. 최적화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는 다가가는 게 별로 없어도 아무 거기 없지가 않아. 이래서 이걸 하는 거야. 이과는 그런 거야. 공과대학은 그런 대학이야. 효율이 중요해. 수학을 잘한다는 건 적은 에너지로 많은 걸 하겠다라는 거야. 공식을 외우는 건 내가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는 거야. 됐니? 목적이야, 수단이야. 쌤 말이 와닿지 않는 친구들은 난 문과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니? 아니야? 지연아? 아니야? 이거야? 몰라? 감흥이 없어. 이것들은 뭐 얘기해주면 막 끄덕끄덕 그러고 언제 그런 거 같아요? 막 이랬는데 야. 자 108번 넘어가고 자 이제 개념 하나 더 정리해보자. 자 그럼 쌤이 또 질문 하나 해볼게. 한 줄 약간 이어서 써라. 108번 개들이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유형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단문장 표시하고 역수꼴을 한번 해보자. 역수. 자 x라는 게 양수야. 그러면 x랑 x의 역수 이거지? x랑 x의 역수지? 자 이거의 최소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 미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줘. 저것만 딱 줘. 그 2차 함수야? 아니. 분수함수야? 분수함수가 들어있긴 들어있지. 근데 분수함수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거든. 최소값 구하라고 한다고 너희들 이 문제 주고. 그럼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고. 그럼 쌤이 뭐라고 했잖아? 그냥 산술 기하 평균을 써보라. 알겠니? 양수 조건 좋지. 징조잖아. 플래그 달아놨네. 그럼 얘는 뭐 써보라고? 그냥 산술 기하 평균을 써보라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두 개의 숫자가 필요하지. 원은 뭐고 어나더는 뭘까? 얘가 원이야. 원. 얘가 어나더야. 어나더 이렇게 쓰는 거 맞냐? 아이씨 오랜만에 써가지고. 맞냐? 오 맞죠 여기? 이게 아니지. 그러면 두 수잖아 이게? 이게 산술평균 맞니? 두 수의 기하평균 맞니 얘들아? 그냥 써보라고. 생각 없이. 또 하나 갖다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되니? 따라왔니? 그냥 이해할 건 없고 그냥 따라왔니? 기술적으로? 그러면 여기 x랑 x분의 1이랑 약분되는데 이거? 양수라고 했잖아. 그럼 약분해도 되잖아. 약분하면 얼마 남아? 1만 남니? 그럼 2 이쪽으로 곱해도 돼? 안 돼? 돼? 최소값 2래. 오! 오오오! 오오오! 자, 물어보는 게 뭐였어? 최소. 목적이 맞네. 양수 플래그. 산술기하 평균 수단 써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야. 잘 모르겠는 친구들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풀어봐라. A, B가 다 양수다.
그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의 최소 구해봐. 시작. 이거 적어놔야 되더라. 이 기본이야, 기본. 실전 문제는 우리 책에는 좀 어려운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거 기본을 좀 적어놔라. 암산이 되는 친구들은 암산하면 더 좋고. 쌤, 아까 설명한 거랑 동일한 건 같은데요? 그렇지. 됐니? 오케이. 그럼 그 밑에 하나 더 해봐. 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4. 이게 뭐라고 그랬지? 양수 조건 있으면 그냥 뭐 써봐라? 산술기하평균 써봐라. 하연아 빨리 써봐. 다 적어놔야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적어놓으라니까? 이해하지 마. 너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 일단 적어놔. 그럼 쌤이 이렇게 적어놓잖아. 제가 수단이고 제가 목적이구나. 해봐. 몇 번 해보다 보면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다. 인간입니다. 이 나오니? 가연아? 가연아 얘는 얼마 나오니? 정답이야. 됐니 얘들아? 힘들어? 이게 힘들어. 자, 그러면 역수권에서 조금 더 뒤로 나가볼게. 자, 여기 이따가 쓰면 돼, 이대로. 자, 그러면 이거는 얼마일까? 이거 해줄까? 이거 해줄까? x는 양수라고 할게. 마이너스보다 크다라고 할게. 이거의 최소값은 뭘까? 이거의 최소값.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있어. 이렇게 있으면 너네가 잘 풀겠지.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풀 수 있을까라는 거야. 풀었니? 그럼 이제 비교해봐, 동우가. 이건 왜 안 풀리고 왜 이건 풀렸을까? 여기가 지금 풀렸잖아. 여기가 풀린 이유랑 여기가 안 풀린 이유를 비교해보라. 그러면 됐어. 비교했다 치고 풀리게 만들어. 조작해서 풀리게 만들어. 어떻게 하면 풀릴까? 여기 풀렸지? 여기도 다 풀렸지? 그 이유가 뭐냐면 약분이 됐기 때문에 풀리는 거야. 약분이 되면 풀리는 거야. 기하 평균에서 약분이 되면 풀리는 거야. 근데 약분이 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거야. 그럼 거꾸로 약분을 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 잘 봐라. 이거 잘 적어놔라. 얘를 이렇게 바뀌어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제발 좀 여기를 뭔가 자기가 이해해달라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쌤이 뭐라고 그랬어? 수단이라니까. 오케이? 이해하지 말고 목적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조작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수학은 이런 것들이 꽤 많아, 앞으로. 수학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다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런 것이 있구나.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알겠니? 따라서 요거의 최소값은 이렇게 해야 구해지는 거야.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이거는 쓰고 얘는 잠깐 내리도. 그러면 얘를 써버리면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2배의 루트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그대로 그냥 써주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요거 약분 되니까 얘는 2니까 2 빼기 1. 따라서 이 녀석의 최소값은 1이 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돼요? 정리 이해되니? 109번 풀어봐. 이게요 나누기 양분에다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죠. 응? 저 5분식 응. 이거 왜? 마이너스 2가 돼요. 마이너스 왜 2야? 왜냐면 요거에다가
근데 2 해갖고 거기에 된 건데 거기에다가 1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아니야. 아,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네. 이 상태에서 양변에 일식을 뺀 거야. 아, 그렇게 해서 그래야 돼. 아,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딱 그 두 개에 대해서만 써야 되지 우수리 같은 거에다 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 딱 그 두 개 이것만 써놓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 일을 넘기면 되죠. 이게 더 자연스럽지. 1만 없어지면 이거 구하는 거죠. 이거랑 이거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였어. 답 나온 사람 손가락 109번. 기술적으로라도 맞췄는지 보자. 번호. 그거야? 번호? 그 밑에 거 풀어 110번. 영빈이 109번. 여기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 x 더하기로 바꿔야겠다. 자, 한 번 더 보여줄게. 봐봐. 자, 이해 안 되지? 잘 안 되지? 잘 안 풀리지? 자, 봐봐. 이렇게 하면 돼. 자, 플래그 있다, 그지? 양수조건이다. 산술기하 쓰자. 쭉 최소값 얘기 나오고 있다, 그지? 산술기하 쓰자. 자, 그러면 여기 x고 x 플러스 1이지? 맞아? 일단 다시 정리할 건데, 당구장 표시하고, 기하 평균이 약분되도록. 이게 중요한 거야. 변형하고 싶으면 기하평균 약분이 되도록 변형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하평균에서 약분되도록 산술기하평균을 써보자. 그러면 여기를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됐니? 그럼 이식과 이식은 달라. 그러나 얘는 산술기하평균을 써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쌤, 요거 빼고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돼. 산술기하평균은 아무 때나 써도 돼. 산술기하평균은 어떤 식이든 아무 때나 써도 돼. 양수란 조건만 있으면 아무 때나 써도 돼. 이때 써도 돼. 그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얼마인지 약분하면 여기 2니까 4 나오지 얘들아. 이거 봐봐. 여기서 우리 1만 이항시켜보자. 그럼 뭐만 남니? 이것만 남잖아. 이게 이항시키면 이렇게 이항. 이렇게 되잖아. 3이네, 최소값이. 이건 이해가 되니? 이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그러니까 변형됐을 때가 문제야. 그때 너네가 잘 해결해야 돼. 이거 변형됐을 때 못 풀잖아? 그럼 한 문제도 못 풀어. 산술기하는 무조건 변형으로 나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하 평균이 뭐 되도록? 약분이 되도록 식을 조절해서 일단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마지막에 이항하거나 해줘야 된다. 답이 3번이야. 최소값은 3인데 자, 이제 등호 성립 조건까지 해야 되겠네. 산술기하 평균의 이 등호가 지금 성립할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을 때라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이 4 이게 같을 때라.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니까 x 플러스 1은 2여야만 해. x는 그래서 1이야. x 1일. 그럼 여기다 1로 보면 2고 얘는 2니까 된다 이거지. x 값은 1이니까 n은 3이고. 답은 4가 정답이야. 됐니 얘들아? 110번 풀어봐. 도전해 110번. 풀면 1000점. 110번 풀면 1000점. 별표쳐라. 110번이 실전 문제다. 이렇게 나온다 시험. 110번. 요게 내신 기출이다. 110번. 우미 맞았니? 영빈이는 그 112번 풀어봐.
답 나왔어? 번호 몇 번 해보라. 네. 잘 되는 친구들은 쭉쭉 푸세요. 112번 풀고 뒤에 거 더 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111번은 전기에서 풀면 됩니다. 전기에서. 어우 110번 맞춤 천재. 맞추면 천재. 어우, 잘 바꿨네. 오! 가열아, 웬일이야? 야! 너 웬일이야? 그 옆에 거, 112. 여기로 A가 넘어가면 안 돼. 야! 옆에 거 112. 어? 다 왔어. 이렇게 하는 거야. K는 의식하지 말고 그냥 풀어도 됩니다. K는 의식하지 말고 K는 다 지워. K를 지우고 네가 지금 펼친 거 어딨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았거든? 거기서부터 풀어라. 그거에 이제 최소값을 구해.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그게 K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약분이 되게 해줘야지, 약분이. 그럼 이거 앞쪽에 A를 포함하고 있는 얘가 얘랑 약분되려면 A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거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래야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거면 이렇게. 제가 하는 거는 안 돼요. A가 넘어가잖아. 문자가 넘어가면 안 되지. 상수야 조절이 가는 이 봐봐. 이 상수는 어딜 가나 1이야. 근데 변수를 바뀔 수가 있다고. A 값에 따라 바뀐단 말이야. 변수를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야. 뭐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예. 그리고 플러스 8 해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바꿔야 된다. 요렇게. 기하 평균이 약분된다는 게 이렇게 가야 된다. 110번이 되면 112번으로 가라. 그거 이제 마지막 기능 하나 더 설명해 줄게. 큰일이다. 이 머리가 안 돌아간다 이거. 건우 돌리고 안 돌아간다 머리가. 큰일 났다 이거. 너 어떻게 돌아갔지? 너 기억났지? 안 났어? 2월달 기억 안 났어? 응. 잘했어. 이것도 많이 했네 이거는. 머리를 좀 쓸 줄 아는구나. 마무리가 안 되냐? 어? 마무리가 안 돼? 얼마야 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산술기하 평균을 써. 이거 숫자로 신경 쓰죠. 요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봐. 요거 두 개만 가지고. 기하 평균도 써야지. 그거만 갖다 써. 약분하고. 이거 저거 6이네. 이거의 최소값, 요거의 최소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전체 6, 6에다 8 다음에 숫자는 나중에 넣어야 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힌트는 분수를 찢어라야.
힌트는 분수를 찢어라요. 분수를 찢어라. 일명 하트 신고. 이건 18원 아니 그러지 말고 여기다 요 두 개씩 써. 9 a 빼기 1 더하기 a 빼기 1분의 1. 그 두 숫자를 이거 두 개로 보는 거. 이거 두 개. 자 산술 평균. 이거의 산술 이 두 개의 산술 평균. 아니 산술 평균 2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답이 안 나오는데. 이 두 수의 산술 평균 쓰라고 나누기 2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누기 2 산술 평균이만 그 다음에 오른쪽에 기하 평균. 귀가 없냐? 기하 평균 3이야? 맞아. 이 곱하면 얼마야? 그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 옆에 누가 있었어? 그 옆에 누가 있었어? 그 옆에 누가 있었어? 그럼 이거의 최소값이 6이라며. 6에다 8 더하면 14. 어렵습니까?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는 친구들은 이게 머리 잘 굴리는 거야. 이게. 머리를 굴릴 줄 아는 거고. 재미가 없다. 뭐 이런 게 다 있냐. 집어치우고 싶다. 그러면은 머리 굴리기 싫어하는 친구들이야. 아윤아, 재밌지? 그래, 내가 나 풀어줄게. 괜히 니네 시켰다. 죽을 죄를 졌나이다. 잘해라. 여기 진짜 어렵다. 자, 112번 볼게. 자, 그냥 쌤이 다 풀어줄 테니까 그냥 보고 베껴서 적어놔라. 집에 가서 공부해라. 쌤이 풀어줄게. 다 풀어줄게, 남은 문제. 자, 원리는 다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잘 보시면 양수라는 조건, 플래그가 있을 것이다. 식을 변형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하 평균이 약분되도록 식을 변형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양수라는 조건이 플래그다. 변형해야 될 때는 기하 평균이 약분되도록 변형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얘가 플래그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는데 두 개의 숫자가 보이질 않아요. 찢습니다. 이렇게. x 빼기 3분의 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3분의 4, 6. 그냥 적어 놓으십시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면 난 할 말이 없어.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얘는 x인가요? 얘는 x 빼기 3분의 4인가요? 어서 많이 보던 녀석이 나오네요. 됐나요? 그럼 쌤은 이거와 이거를 두 수로 놓으면 기하 평균이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와 얘를 두 개의 숫자로 생각하겠습니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산술 평균이고요.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기하 평균입니다. 수단이라고요. 도구라고요. 잘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크거나 같다. 이게 관계라는 거죠. 앞으로 요 2는요. 쌤이 여기다 거의 안 쓸 거예요. 여기 있는 요 2는요. 여기다가 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기다 쓰지 마시고 이제 이쪽에다가 쓰는 걸 조금 연습해 놓으십시오. 좀 더 빨라지게. 자,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하트입니다. 하트. 이거요. 이거 하트. 그 다음 요거 약분되니까 루트 4죠. 2죠. 2 곱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4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본 게 아니야. 요 녀석을 물어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의 최소값이 4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는 이거랑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요
이해하면 되잖아. 따라서 x 더하기 x 빼기 3분의 4는 7이다. 최소값은 7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죠. 그죠? 멀리 있는데 칼로 막 쑤시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나는 총을 빵 쏴서 죽여버리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또 기술을 부려볼게요. 자, 양수라는 말에 밑줄 그시고요. 플래그입니다. 산술기가 쓰라니. 마지막이 뭔가요? 목적, 만점, 최소값입니다. 이거와 이거로 산술기하를 추측합니다. 꼴상을 모아하니 쓸 수가 없게 생겼어요. 이거랑 이거 기하평균 암만 해봤자 안 지워져요. 이거랑 이거 기하평균 암만 해봤자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전개해봤어요. 혹시 몰라. 혹시 몰라서 전개를 해봤어요. 이런 식이 나오네요.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4xy 이로 붙이고 xy만 사이로 붙이고 상수는 절로 꺼지고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 나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저 부분을 잠깐 얘랑 신경 쓰지 마시고 일로 와서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약분이 되는 모양이잖아요. 더 이상 변형이 필요 없네요. 바로 여기다가 산술기하를 때려버립니다. 산술기하를 여기다 바로 때려버립니다. 약분되고요. 4, 4, 16의 루트니까 4, 9가 2, 4, 8입니다. 뭔가 얻어냈죠. 이거의 최소값이 8입니다. 답이 아니고요. 이쪽 부분의 최소값이 8이라는 거죠. 그럼 이쪽 녀석의 최소값이 8이니까요. 8 더하기 17. 그래서 25가 최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하, 좋아요. 기술을 많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113번입니다. 다 적었어? 바로 적어놓으면 놔요. 빨리 적어놔. 안 적어놔. 빨리 안 적어놔. 빨리 적어놔. 나 이해가 안 된다고 안 적지 말고 그냥 적어놔. 나중에 이해해. 얘도 망했고요, 오늘. 얘 망. 얘 망. 둘 망. 거는 좀 괜찮니? 좀 덜 망. 예지 너한테. 망. 아니, 망이잖아. 아니, 할 수 있어. 너 망이 아니야. 쟤 망. 3명 망. 너 망이지? 얘 눈빛이 지금 초점이 안 맞아. 다 썼어?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근데 어려운 건 맞아. 너희들 시험 나오면 많이 틀려.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거 조작을 못해서 많이 틀려. 조작할게. 관찰해라. 좀 어렵다. 했니? 좀 더 줘 시간? 일단 전개는 해야 돼.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그 전개 문제랑 비슷한 건 맞아. 근데 막 전개해서 풀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빨라. 해볼게. 여기 보이요 3b 더하기 c 여기 보이니? 여기 한 분수 밑에 있지? 요거를 하나로 보는 거야. 이렇게 전개할게. 그러면 1 3b 더하기 c분의 4a 요렇게 곱하면 1이고 요렇게 곱하면 요거야. 요렇게 곱하면 a분의 3b 더하기 c 요렇게 곱하면 4야. 왜 그렇게 곱해요? 왜 그렇게 찢어요? 산술 기하 평균 중에 기하 평균이 약분돼요. 기하 평균이 약분이 돼야 우리 뭔가 할 수 있거든. 이거 약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5 따로 주고 3b 더하기 c분의 4a랑 a분의 3b 더하기 c랑 요거랑 요거 산술기하 때려버리는 거야. 요거 두 개만. 요거 바로 때릴게. 자, 분배를 여기다 쓰는 거지 앞으로. 루트에 자 이제 조금 익숙해졌으면 쓰지 마. 어차피 이거 두 개랑 요거 두 개는 지워주고 4만 남을 거 아니야. 4만 쓰는 거야. 좀 되니 이거? 여기까지 와야 돼. 쌤 정도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그래야 풀어 문제. 4 나옵니다. 4. 답은 9점.